정말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민주화된 이래로 35년 동안 진보 보수 여러 정권들이 있었지만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게 온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떠십니까? 너무 힘들죠? 여기도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드신 분들 너무 많죠? 지금 주변에 보면 이자가 올라서 보험 다 해약하고 그러고도 이자 연체돼서 올해 1월달부터 도산 파산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귀포에도 관광 매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관광객들 많이 줄었죠? 제 육지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과 한 알이요 1,000원, 1,500원 하던 것이 2배, 3배, 4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농민들한테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하고 회사원들 편의점 가는데 원래 구내식당 가던 회사원들이 구내식당 식비가 올라서 젊은이들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다 올랐는데 회사 월급만 그대로고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40대가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쳐졌습니다. 20년 만에 쳐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우면요, 예전에는 보수정부라고 해도 중산층 서민 살리는데 신경을 쓰는 척이라고 했습니다. 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산층 서민 살리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감세, 부자 감세. 정말 무슨 고장난 칼잡이처럼 그것만 외치다가 나라 곳간이 빈다고 그 곳간 채운다고 중산층 서민 줄 지원책들부터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집권 첫 해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이거 80년 만에 역사상 최대치 감액입니다. 작년에 R&D 투자 예산을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이거 다 일자리 예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역화폐 예산까지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시죠? 이게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상식에 반합니다. 왜 상식에 반하느냐? 이렇습니다. 곳간이 부럽다고 중산층 서민 지원책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곳간이 다시 찰까요? 자, 우리 서민들 나라에서 속 나버리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소득이 없어지면 하루하루 몇 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의지할 데가 빚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은행 갈 사람 은행 가고 카드회사 가고 제2금융권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선 벌리고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세금이 안 거칩니다. 이제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작년에 세수 펑크가 얼마나 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핏땀 흘려서 번 돈, 거기서 거둔 예산 1년치가 600조 원이 좀 넘는데 그 10분의 1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날라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중산층 서민 지원책 깎아서 나라 곳간 채우다고 하다가 중산층 서민 사람들만 죽이고 나라 곳간은 더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가 주니까 올해 지출계획은 더 깎았어요. 몇 주 전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올해 지출계획, 예산 편성 지출계획은요 77조 원이 가격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자,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딱 3가지 오늘 여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정부 여당이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없다고 하십니다. 다 이렇게 손살에 치셔요. 지나가시던 어르신들도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좀 아이고 뭐 이러신다고.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31년 동안 수사만 한 사람이어서 모르면 주변에라도 경제 민생 아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대통령실, 정부 부처, 심지어 금융정책하는 금감원장, 몇 주 전에 만든 민생특보 자리까지도 다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이래서 경제일이 수습할 능력이 생기겠어요? 큰일입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변화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위성권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이 정부 정책, 경제 정책 제대로 해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다 이렇게 말을 못하시고 입을 틀어막고 계십니다. 다 보셨죠?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틀어막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전부 입틀어막고 끌어내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변화하겠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언론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이든 날리면 세계 정상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욕설 튀어날지 모르고 중계를 못 끄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성찰을 안 하고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거 법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존칭 안 썼다고 제재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시죠? 너무 속상하셔서 지금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제가 4일 전에는 포항을 다녀왔어요.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예천에서 죽은 우리 최수근 상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네. 최수근 상병 사건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 20살 외아들이었던 최수근은요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포스는 포병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사람 수색하고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갖다가 급류에다가, 그것도 사고 바로 전날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급류였습니다. 여기 급류에 집어넣어서 수색시켰다가 애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이번 주에는 항명죄 두명을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을 빼줘라. 그 국방부 장관은 해외 대사 잘해주고 차관은 단수공 쳐주고 다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자리들인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일자리 나눠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통령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변할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것도 전국을 다녀도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변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또 기존에 해오던 대로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해서 이 정부 여당에 또 표를 더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능력도 없고 변할 여지도 없는데 여기 표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열차가 궤도를 비탈해서 막 폭주하고 여기다 연료를 더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멈춰서야죠. 일단 브레이크 올려야죠.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숨 돌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녀도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거 없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 아니다. 이 방향 아니다. 틀어라.
나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고 듣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고맙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고 있죠 지금? 한 5분 내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지난 2년, 지난 4년의 이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 이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비극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서귀포 시민들께도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상대방 무조건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좀 키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런 정치인들 말고요, 사람 살리는 정치인 좀 키워주십시오. 사람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중에 어떤 정치인들 키워주시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정치인 키워주실 생각 있으시죠? 제 옆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한 명 있는데 아시죠? 누굽니까? 이제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도의원 오래 하시고 또 국회의원 하시면서 항상 우리 평범한 우리 제주도민들, 서귀포 시민들 생각밖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역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직불금제, 그 다음에 지역 의료 인프라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하고, 전에 또 우리 4.3 특별법도 제대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다 지금 대통령께서 2년째 안 오고 계시고 여당에서 이번에 또 안 내려왔던데, 여러분, 이런 사람 국회 안 보내주시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국회로 보내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보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면목이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4년 국회의원을 했는데 참 분에 남치는 사랑도 받았고 기대도 받았지만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막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지금과 같은 정부가 탄생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래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서 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국회의원 선거가 뭐 투표장 가서 누구 한 명 도장 찍고 나오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주민들이 진짜 4년에 딱 한 번 진짜로 주인이 돼서 나라 이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가자, 의사결정 같이 하고 도장 꽝 찍고 더 이상 딴소리 마라, 그만 얘기해라, 결정하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80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정자들이 정치 어리를 놓으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와서 딱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 졸라매자 힘 실어주시고, 민주화가 필요할 때 민주화 힘 실어주고, IMF 극복하자 금 모으자 금 같이 모아주시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대표적 백지, 여러분들이 다 의사결정에서 달성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몸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다 그거 망치려고 했던 정치인들도 그때그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꺾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정치적 암흑기 증오 정치 시대인데 그것도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해서 나라 방향 한번 확 틀어주시면 이 2, 3년 대한민국 80년 역사에서는 먼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뜻을 확 모아주셔서 다시 우리 80년이 빛나는 영광의 역사, 이 발전의 역사 다시 한번 이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위성권도 너무 제가 좋아하지만 위성권이 한 명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위성권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이 방향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진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말 많이 했어. 어떻게 제가 길게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마음 닿으십니까? 좀 전달이 됐을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귀포시에 남은 투표 안 하신 시민들 싸그리 다 모아서 4월 10일날 본투표장으로 모이고 가시겠습니까? 자, 믿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 시민들의 본투기, 또 우리 위성련의 본투기 반드시 승리로 끝내시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